30일 공관장 갑질 문제로 이때까지 감옥에 있던 박찬주 전 대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보석으로 나와서 풀려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헌병대 영창에 있으면서 적국의 포로가 된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적국의 포로가 된 것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박찬주 대장을 둘러싼 공관병 갑질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했고 얼마만큼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군은 사기를 먹고 자라나고 생존하는 단체입니다. 물론 세상 어디든지 사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도 그렇고 공부에도 그렇고 학교에도 그렇고 심지어 경쟁, 운동에도 그렇고 다 사기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정신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특히 군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 애국심이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을 위해서 젊음의 가장 소중한 얼마 동안을 기간을 군대에서 혹독하게 훈련하고 군대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사기라는 것은 훈련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하나의 약이 되지만 보약이 되지만 그들이 왜 이 국가를 지켜야 되는지 하는 어떤 사명감을 느끼는데도 절대로 필수 불가결한 요인입니다. 언제 전쟁이 날지를 모르는데 대비해서 훈련하는 사람들이 사기가 없으면 지금 당장 그 훈련을 함으로써 내한테 좋은 직장이 생기는 것도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많은 돈이 생기는 것도 명예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정말 혼신의 노력과 체력을 다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은 누구보다도 어떤 단체보다 어떤 조직보다 사기가 절실히 필요한답니다. 근데 이 군 사기를 두고 대통령께서는 박찬주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 사태가 일어나자 이 기회에 군대 갑질 문화를 뿌리 뽑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의 갑질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서 검찰은 선을 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율사 출신 아닌 평범한 국민으로 봐도 강간죄로 붙들어 넣은 사람을 강간의 혐의가 없다고 그 인간이 한 짓이 미우니까 남에게 돈을 빌려서 돌려주지 않는 죄로 죄까지 끌어내서 죄목을 뒤집어 씌우면서 끝까지 감옥에 가두어지는 형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관병 갑질로 붙들어 넣어놓고 보니 그것을 죄목으로 엮어가지고 사실은 끌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느낀 검찰은 현적으로 있을 때 고철업자들하고 담합을 해서 760만 원의 향응을 받은 죄로 지금 걸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뭐 건수, 구속의 건수만 채우면은 검사의 일이 그리고 검사의 업적이 그의 인사에 미치는 영향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한국의 검사들의 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이 검사의 인사권을 가지는데 군까지 개입해서 군이 갑질 문화를 더 이상 군의 갑질 문화가 더 이상 뿌리를 못 내리도록 처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갑질 문화를 뿌리 뽑는다는 것은
사성장군이 병사에게 굴복하는 것입니까? 저는 박 대장을 옹호하자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군은 근본적으로 명령체계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명령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상명하복하는 일사불란한 하나의 명령입니다. 전쟁에 대비하는, 그리고 훈련하는. 따라서 군은 사기가 중요한 만큼 또한 언제나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는 가장 훌륭한 군대는 전쟁하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는 군대입니다. 이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한 훈련의 의지와 전쟁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철저한 전쟁 준비와 전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을 때만이 상대방이 감히 전쟁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 억제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전쟁 준비와 자기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도록, 병사들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상관이 훈련시키는 병사들에게 명령하는 체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반 사회 조직처럼 비슷한 실력을 가진, 비슷한 배경을 가진, 비슷한 학력을 가진, 비슷한 기술을 가진, 비슷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회사와 성격이 다릅니다. 학력도 정말 중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지역도 전국, 가정적인 배경도 전부 다른, 문화적인 배경도 다른, 속된 말로 인간 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군대입니다. 이 군대에서 제대로 병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명령체계가 불가피합니다. 명령체계가 불가피하다는 건 명령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입니다. 다만 명령을 내리는 태도의 문제는 삼을 수 있죠. 지나치게 인간이하라든가, 지나친 폭행을 한다든가, 지나치게 인격을 모독하는 이런 명령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군의 훈련에 필요한 만큼 군의 질서를 지키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수준의 명령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명령이 자칫하면 사회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갑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갑질이라 하는 사회의 용어는 부당한 대우인 동시에 나의 인권을 침해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당한의 기준이라는 게 사회와 군에 적용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유용은 조선일보 국방전문기자가 글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군은 Fight tonight. Are you ready for fight tonight? 오늘 밤 전쟁을 바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이 대답해달라고 문제를 던지는 기사를 썼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엄밀하게 말하면 송 장관과 정 참모 합참의장의 답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군대 갑질 문화를 뽑으라 하면서 사성장군의 사기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상황에서 더 나아가서는 국방부 장관에게 김정은 참수 훈련을 시킬 부대를 12월 1일부터 가동하겠다 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F-35 전투기를 도입한다, 최근 도입한다라는 얘기도 올림픽 동안은 하지 마라. 북한을 자극하는 거니까. 참수훈련도 언급하지 마라. 김정은에게 영향을 끼친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청와대에서는 우리는 그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하고 있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미국 가서 전술핵 도입을 한다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입 다물어라. 몰라도 한참 모른다. 정무 감각이 저렇게 없을 수가 있나라고 핀잔을 줬습니다.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일반 학자가 그런 말을 하는 데 대해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그런 말 하는, 김정은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데 대해서는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학자의 말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이 김정은과 대북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송 장관이 이렇게 대답했을 때에 청와대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공부 좀 제대로 해라. 공부라는 건 국방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청와대 국무위원으로서 갖춰야 될 태도로서 공부 좀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작권 문제, 이게 정작권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군사 문제입니다. 전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 아예 국방부 장관의 목소리가 앞서는 게 아니라 청와대의 목소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최근 병력 의무기간 감축, 그리고 병력 감축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은 안 보입니다. 청와대가 앞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정말 군의 병력 의무 기간을 3개월로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병력을 지금 병사를 줄이는, 몇 명까지 줄이는 것이 가장 우리의 국방을 지키기에 적절한 방법인지 조사하고 연구하고 검토해서 발표한 적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있다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근거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국방 문제에서 국방부 장관이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놔놓고 어떻게 우리 국방부가 대통령이 군의 갑질 문화를 뽑아버리겠다, 뿌리 뽑아버리겠다, 사성장군이 병사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줄 때만이 군의 갑질 문화가 뿌리채 뽑힌 상황이다라는 것을 넌저시 암시하는 이런 지시를 내릴 때 군이 어떻게 사기를 가지고 훈련을 하고, 군이 어떻게 국가에 대한 충성을 하고, 더더구나 평생을 군에서 사는 사람이 아닌 몇 년간, 몇 개월간 병력 의무를 지켜야 하는, 그것도 징병제 하에서 젊은이들이, 더더구나 금수저들은 가능한 한 병력 의무를 탈피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충성심과 애국심을 가지고 훈련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 올림픽 준비 기간 동안 미국은 사실 가능한 정찰 수단은 지금 다 동원해서 DMZ 부근을 날고 있습니다. 그 북한 상공 가까이서도 날고 있습니다. 전략 정찰기 RC-135조, 전자 EP3 전자 정찰기 E8, E8이라고 합니다. 지상감지 정찰기. 이 왜 돌고 있겠어요? 우발적인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서 북이 어떻게 우발적인 도발을 일으킬까도 지켜보지만, 동시에 이 의미는 우리 정부에게 우발적인 전쟁에 대한 대응 태세를 철저히 대한민국이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하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보여주는 건 평화올림픽 하나의,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혼신의 노력을 거기에 쏟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김정은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그거를 대화와 평화라는 말로 포장하기에 급급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군이 김정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현송월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북한 참가단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기 불편하게 안 해서 생긴 일이 뭡니까? 오늘 아침 우리 김창균 논설위원이 사설을 아주 잘 썼습니다. 북한에게 잘해주는 다음날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은 미사일, 핵실험으로 보복을 당했다라는 사례들을 쭉 깔아놨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군에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북한은 확실한 우리의 적이니까 군은 적을 향한 철저한 전쟁 준비와 평시 훈련에 물샐 틈이 없어야 된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공안병 갑질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군에서 개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군의 사기를 잃지도 말고 사기 충천해 주기 바란다. 이게 대통령이 군에 해야 될 얘기입니다. 군 문화의 갑질 문화를 뿌리채 이 차제에 검찰이 앞서서 뽑아라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박찬주 전 장군을 죽임으로써, 죽인다는 건 목에 칼을 대서가 아니라 명예를 죽이면 끝나는 거죠. 옷을 벗기고 명예를 죽임으로써 군 전체의 사기를 압박하는 총대를 대통령이 메고 나온다면 어느 군이 사기를 가지고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주겠습니까? 더구나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국군 전체를 통수하는 최고의 수장이 군 문화의 가치를 통째로 뿌리채 뽑아라는 얘기는 이웃사람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내 새끼들은 다 죽여도 된다, 내 가족은 죽여도 된다라는 아주 웃지 못할 논리를 내놓는 것입니다.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하는 준비한 과거에 해오던 행동을 보면 미국은 절대로 북한을 믿지 않겠다는데, 우리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북한을 비핵화의 테이블로 나와서 미국과 담판을 지을 수 있는, 미국과 얘기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주고자 한다면은 군대의 갑질 문화를 뿌리채 뽑을 것이 아니라 군대의 사기를 하늘 끝까지 올려주는 일을 이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는 베풀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군의 용기를 북돋워 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방송에 동감하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관이 훈련시키는 병사들에게 명령하는 체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반 사회 조직처럼 비슷한 실력을 가진, 비슷한 배경을 가진, 비슷한 학력을 가진, 비슷한 기술을 가진, 비슷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회사와 성격이 다릅니다. 학력도 정말 중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지역도 전국, 가정적인 배경도 전부 다른, 문화적인 배경도 다른, 속된 말로 인간 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군대입니다.
이 군대에서 제대로 병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명령체계가 불가피합니다. 명령체계가 불가피하다는 건 명령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입니다. 다만 명령을 내리는 태도의 문제는 삼을 수 있죠. 지나치게 인간이하라든가 지나친 폭행을 한다든가 지나치게 인격을 모독하는 이런 명령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군의 훈련에 필요한 만큼 군의 질서를 지키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수준의 명령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명령이 자칫하면 사회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갑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갑질이라 하는 사회의 용어는 부당한 대우인 동시에 나의 인권을 침해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당한의 기준이라는 게 사회와 군에 적용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유용은 조선일보 국방전문기자가 글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군은 Fight tonight. Are you ready for fight tonight? 오늘 밤 전쟁을 바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이 대답해달라고 문제를 던지는 기사를 썼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엄밀하게 말하면 송 장관과 정 참모 합참의장의 답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군대 갑질 문화를 뽑으라 하면서 사성장군의 사기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상황에서 더 나아가서는 국방부 장관에게 김정은 참수 훈련을 시킬 부대를 12월 1일부터 가동하겠다 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F-35 전투기를 도입한다, 최근 도입한다라는 얘기도 올림픽 동안은 하지 마라. 북한을 자극하는 거니까. 참수 훈련도 언급하지 마라. 김정은에게 영향을 끼친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청와대에서는 우리는 그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하고 있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미국 가서 전술핵 도입을 한다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입 다물어라. 몰라도 한참 모른다. 정무 감각이 저렇게 없을 수가 있나라고 핀잔을 줬습니다.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일반 학자가 그런 말을 하는 데 대해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그런 말 하는 김정은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데 대해서는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학자의 말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이 김정은과 대북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송 장관이 이렇게 대답했을 때에 청와대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공부 좀 제대로 해라. 공부라는 건 국방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청와대 국무위원으로서 갖춰야 될 태도로서 공부 좀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권 문제, 이게 정자권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군사문의 문제입니다. 전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전자권 문제에 대해서 아예 국방부 장관의 목소리가 앞서는 게 아니라 청와대의 목소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최근 병력 의무기간 감축, 그리고 병력 감축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은 안 보입니다. 청와대가 앞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정말 군의 병력 의무기간을 3개월로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병력을 지금 병사를 줄이는 몇 명까지 줄이는 것이 가장 우리의 국방을 지키기에 적절한 방법인지 조사하고 연구하고 검토해서 발표한 적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있다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근거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국방 문제에서 국방부 장관이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놔놓고 어떻게 우리 국방부가 대통령이 군의 갑질 문화를 뽑아버리겠다, 뿌리 뽑아버리겠다, 사성장군이 병사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줄 때만이 군의 갑질 문화가 뿌리채 뽑힌 상황이다라는 것을 넌저시 암시하는 이런 지시를 내릴 때 군이 어떻게 사기를 가지고 훈련을 하고 군이 어떻게 국가에 대한 충성을 하고 더더구나 평생을 군에서 사는 사람이 아닌 몇 년간 몇 개월간 병력 의무를 지켜야 하는, 그것도 징병제 하에서 젊은이들이, 더더구나 금수저들은 가능한 한 병력 의무를 탈피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충성심과 애국심을 가지고 훈련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 올림픽 준비 기간 동안 미국은 사실 가능한 정찰 수단은 지금 다 동원해서 DMZ 부근을 날고 있습니다. 그 북한 상공 가까이서도 날고 있습니다. 전략 정찰기 RC-135조, 전자 EP3 전자 정찰기 E8, E8이라고 합니다. 지상감지 정찰기. 이 왜 돌고 있겠어요? 우발적인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서 북이 어떻게 우발적인 도발을 일으킬까도 지켜보지만, 동시에 이 의미는 우리 정부에게 우발적인 전쟁에 대한 대응 태세를 철저히 대한민국이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하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보여주는 건 평화올림픽 하나의,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혼신의 노력을 거기에 쏟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김정은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그거를 대화와 평화라는 말로 포장하기에 급급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군이 김정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현송월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북한 참가단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기 불편하게 안 해서 생긴 일이 뭡니까? 오늘 아침 우리 김창균 논설위원이 사설을 아주 잘 썼습니다. 북한에게 잘해주는 다음날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은 미사일, 핵실험으로 보복을 당했다라는 사례들을 쭉 깔아놨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군에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북한은 확실한 우리의 적이니까 군은 적을 향한 철저한 전쟁 준비와 평시 훈련에 물샐 틈이 없어야 된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공안병 갑질의 문제, 30일 공관장 갑질 문제로 이때까지 감옥에 있던 박찬주 전 대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보석으로 나와서 풀려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헌병대 영창에 있으면서 적국의 포로가 된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적국의 포로가 된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박찬주 대장을 둘러싼 공관병 갑질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했고 얼마만큼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군은 사기를 먹고 자라나고 생존하는 단체입니다. 물론 세상 어디든지 사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도 그렇고 공부에도 그렇고 학교에도 그렇고
심지어 경쟁, 운동에도 그렇고 다 사기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정신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특히 군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 애국심이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을 위해서 젊음의 가장 소중한 얼마 동안을 기간을 군대에서 혹독하게 훈련하고 군대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사기라는 것은 훈련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하나의 약이 되지만 보약이 되지만 그들이 왜 이 국가를 지켜야 되는지 하는 어떤 사명감을 느끼는데도 절대로 필수 불가결한 요인입니다. 언제 전쟁이 날지를 모르는데 대비해서 훈련하는 사람들이 사기가 없으면 지금 당장 그 훈련을 함으로써 내한테 좋은 직장이 생기는 것도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많은 돈이 생기는 것도 명예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정말 혼신의 노력과 체력을 다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은 누구보다도 어떤 단체보다 어떤 조직보다 사기가 절실히 필요한답니다. 근데 이 군 사기를 두고 대통령께서는 박찬주 전 대장의 공강병 갑질 사태가 일어나자 이 기회에 군대 갑질 문화를 뿌리 뽑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의 갑질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서 검찰은 선을 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율사 출신 아닌 평범한 국민으로 봐도 강간죄로 붙들어 넣은 사람을 강간의 혐의가 없다고 그 인간이 한 짓이 미우니까 남에게 돈을 빌려서 돌려주지 않는 죄로 죄까지 끌어내서 죄목을 뒤집어 씌우면서 끝까지 감옥에 가두어지는 형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감병 갑질로 붙들어 넣어놓고 보니 그것을 죄목으로 엮어가지고 사실은 끌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느낀 검찰은 현적으로 있을 때 고철업자들하고 담합을 해서 760만 원의 향응을 받은 죄로 지금 걸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뭐 건수, 구속에 건수만 채우면은 검사의 일이 그리고 검사의 업적이 그의 인사에 미치는 영향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한국의 검사들의 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이 검사의 인사권을 가지는데 군까지 개입해서 군이 갑질 문화를 더 이상 군의 갑질 문화가 더 이상 뿌리를 못 내리도록 처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갑질 문화를 뿌리 뽑는다는 것은 사성장군이 병사에게 굴복하는 것입니까? 저는 박 대장을 옹호하자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군은 근본적으로 명령체계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명령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상명하복하는 일사불란한 하나의 명령입니다. 전쟁에 대비하는 그리고 훈련하는. 따라서 군은 사기가 중요한 만큼 또한 언제나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는 가장 훌륭한 군대는 전쟁하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는 군대입니다. 이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한 훈련의 의지와 전쟁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철저한 전쟁 준비와
전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을 때만이 상대방이 감히 전쟁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 억제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전쟁 준비와 자기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도록 병사들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